네, 다층 모형과 자기회귀 교차 지연이라는 조금 복잡한 분석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SPSS 같은 거 하나 열어놓고 이 변수는 여기에다가 투입하고 저 변수는 여기에다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올려주시면 어떻겠냐.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그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이거는 뭐 제가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용법에 관련된 강좌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애써서 그런 강좌를 만들어 올리고 계신데, 제가 또 뭐 중복적으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올려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것이냐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강좌의 특징을 좀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좌의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저희 논준모 연구소에서는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강좌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시중에 서점에 가서 저도 이제 교재 같은 거 요즘에 나온 걸 보거든요. 옛날에는요, 이런 교재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하려면 정말 골치가 아팠었는데, 요즘에는 뭐 저자들이 교재도 잘 만들고, 그리고 유튜브에 강좌도, 잘 만들었다. 이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싶을 정도로, 저도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할 때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교재나 강좌를 봐도 충분히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어제 올렸던 그 8월까지 특강이 쭉 지속됩니다. 요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논문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시비를 걸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교재나 강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한 것으로 충분히 논문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학위 논문이나 학회 논문이라는 것은 항상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계 분석을 했다, 논문 썼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심사를 하게 되면 지적을 당하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지적에 대해서 적정하게 방어, 디펜스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젝트를 당해서 또 허송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뭐 허송세월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또 고생스러운 시간을 또 반복해서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디펜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 차원에서 논문 통계 분석을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이 심사와 지적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대비를 위해서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사용법 강좌가 만약에 없다면 저도 막 사용법 강좌를 많이 올리겠죠. 그런데 논준모 연구소에도 논준모 사이트에서 이 사용법 강좌가 있어요. 뭐 유료이긴 하지만 조금 뭐 자세하게 적어놨다라는 것뿐이지 사실상 교재하고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얼마든지 소프트웨어 사용은 큰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용법 강좌에 플러스 알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아니 이 분석을 우리가 왜 하느냐 왜 why 라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원리와 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SPSS로 할지 R로 할지 뭐 요즘에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자모비로 할지 SAS로 할지 스타타로 할지
뭐 무슨 플러스 이런 걸로 할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마다 소프트웨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또 거기에 맞춰서 요것도 하고 요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 해당 기능에 맞는 아이콘이 어디에 있느냐, 카테고리가 어디에 있느냐, 뭐 그게 관건인 거지. 분석 결과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나마 제가 다층 모형하고 자기회귀 교차 지연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층 모형. 자, 다층 모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집단에 의해서 개인의 의견이 영향을 좀 받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림은 되게 못 그리지만 여기 부서가 있어요.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요 부서는 총무과, 요 부서는 막 그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노동을 제공하는 제작과 관련된 부서다. 그리고 요 부서는 인사과, 요 부서는 또 뭡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 설비과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요거를 봐도 설비 제작 요쪽은 아무래도 뭡니까? 좀 몸으로 뛰는, 우리가 그거를 뭐 블루 칼라라고 합니까? 하여튼 몸으로 뛰는, 블루로 할 거예요, 색깔을. 자, 그런데 인사나 총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급여 차이도 총무나 인사과 쪽이 급여가 더 많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개인들에 대해서, 이 회사에 다니는 개인들에 대해서 직무 만족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특히 뭐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이라는 것과 개인이라는 것, 이렇게 층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죠. 1층, 2층.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어떤 종속 변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속 변수에 대해서 이 집단을 일단 두 개로 나눠서 독립 변수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 1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투입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을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개인과 집단을 투입하고 이렇게 모델을 나눠서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층 모형이 실질적으로 어떤 인과관계 모형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층 모형을 우리가 이제 이런 SPSS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다층 모형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런 기능을 아직까지 제공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버전까지는 다층 모형 분석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R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다층 모형을 HLM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뭡니까? 하이어라키컬 레벨 모델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층 모형을 분석하는 HLM 프로그램이 있어요. HLM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상 이 다층 모형 분석을 엑셀에서 하기도 합니다. R에서 하기도 하고 HLM에서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이거는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관련된 문제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다층 모형이 이런 원리, 이런 목적에 의해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 가지고 종속 변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층 모형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회귀 교차 지연이라는 이제 이런 모델이 또 있어요. 자, 요 모델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 시계열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종단 연구죠. 종단 연구. 다시 말해서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잠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친다. 뭐 그 사이에 매개 변수가 있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미친다,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미친다. 이렇게 보통 모형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회귀 교차지연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세로로 그립니다. 세로로. 얘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자, 그런데 화살표가 요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화살표는 요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차 연도다. 그러면 똑같은 독립 변수가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변해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왔을 거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매개 변수다. 그러면 매개 변수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로 변해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종속 변수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로 변해왔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회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회귀라는 게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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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회귀. 교차지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교차되는 겁니다. 얘가 얘한테 미치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그리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얘가 얘한테 미치고. 이게 교차지연이에요.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측정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측정 동일성.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정 동일성.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있냐면 자기회귀 개수죠. 자기회귀 개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기회귀 개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경로 동일성이라고 하죠. 경로 동일성. 그 다음에 교차 지연을 보겠죠. 교차 지연 회귀 개수의 문제를 보는 거고, 그 개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차 공분산 동일성. 이 네 가지를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 요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제일 먼저 측정 동일성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얘랑 사실상 같은 거예요. 뭐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지났다는 것 뿐이지, 사실상은 같은 거를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의 같은 거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측정이 동일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 측정이 동일하느냐, 요 측정이 동일하느냐, 이 문제죠. 그 다음에 자기회귀 개수의 경로 동일성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게 경로가 동일하느냐, 이 경로가 동일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교차 지연은 이제 요걸 보겠죠. 이게 영향을 미치냐, 이걸 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영향을 받은 것들은 일단 구조 모형에서는 무조건 잔차가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이제 잔차라는 오차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 잔차가 내는 공분산이 동일하게 지금 요렇게 한 팀이고
요렇게 한 팀이고 요렇게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차들이 이 오차의 공분산이 지금 동일성이 유지가 되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얘네들의 변화가 1년이 지나고 또는 뭐 경년으로 보면은 2년이 지난 거고 이렇게 어떤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갑자기 뭐가 틀어지거나 갑자기 큰 변화가 온다거나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게 자기회귀 교차지연. 그래서 종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변화가 어떤 연속성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 자,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회귀 교차지연의 어떤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강의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정 모르시고 이러면 뭐 이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강의를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까지 또 동일한 강의를 올리면은 다른 분들의 노고가 또 어떻게 또 격화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